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귀궁 6회는 전환점이 되는 에피소드였습니다. 풍산의 계략으로 결국 영인대군이 팔척귀의 제물이 되고 맙니다. 이 사건은 대비를 분노하게 만들고 왕은 더 이상 여리와 강철을 외면하지 못하게 되죠. 결국 왕, 여리, 강철이 한 팀으로 팔척귀와 맞서게 됩니다. 언월도로 찌르며 강철이 공격을 시도하지만 팔척귀의 힘은 너무 강했고 강철이는 위기에 빠집니다. 여기서 등장한 비밀 병기, 경귀석, 왕과 여리가 힘을 합쳐 팔척귀를 잠시 물리치며 잠시 숨을 돌리게 됩니다. 하지만 잠시의 승리 뒤엔 더욱 음산한 공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중전이 밤마다 꾸는 기이한 악몽, 그리고 중전 처소에서 발견된 해골과 정체불명의 부적,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부적에 새겨진 문양은 팔척귀의 부하, 수기와 관련된 저주였고 여리는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이건 태중의 아이를 노린 저주입니다. 중전은 여리에게 털어놓습니다. 처음엔 그저 나쁜 꿈인 줄 알았는데 이젠 날마다 그 귀신이 찾아옵니다. 악몽 속 귀신은 검은 물을 쏟아내는 모습으로 중전을 덮쳐왔고 그 공포는 날이 갈수록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여리와 강철이는 위험을 감수하고 수기 소환의식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드러난 수기의 실체,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지만 눈동자는 텅 비어있고 입에서는 검은 피가 흐르는 존재, 여리는 수기에게 정면으로 맞섭니다. 하지만 그 순간 수기가 여리의 얼굴에 검은 토사물을 뿜어내며 그녀를 뒤덮는 장면이 펼쳐지죠. 그 충격적인 엔딩은 6회를 통틀어 가장 강렬하고도 잊을 수 없는 한 장면이었습니다. 여리의 몸에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퍼지기 시작하며 다음 회에 대한 불안과 기대를 동시에 자아냅니다. 이제 단순한 악귀의 공격이 아니라 태어날 생명조차 희생의 대상으로 삼는 팔척귀와 수기의 진짜 악몽이 시작된 것입니다. 수기가 뱉어낸 검은 토사물, 그건 단순한 물리적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악귀의 정수가 응축된 저주였던 거죠. 그날 이후 여리의 몸엔 이상한 증상이 시작됩니다. 처음엔 단순한 두통과 피로처럼 보였지만 곧 기력 저하, 의식, 혼미, 몸속이 식어가는 감각까지 중전이 겪었던 증상과 완벽히 일치하는 데다 여리는 영적인 기운이 느껴지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고 당황합니다. 내 안에 무언가가 사라지고 있어. 퇴마 능력, 신기의 흐름, 그 모든 것이 서서히 차단되고 있는 것. 수기의 저주가 여리의 정기를 갉아먹고 있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게다가 꿈속에서도 여리는 수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잠들면 나타나는 검은 형체, 귀에 속삭이는 목소리. 넌 나와 닮았다. 넌 결국 우리 쪽이 될 거다. 여리의 몸이 오염되기 시작한 지금 그녀가 이 저주를 떨치지 못한다면 앞으로 팔척귀와 수기를 상대할 최후의 희망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강철이와 왕은 여리를 구해야 하는 싸움까지 짊어지게 된 상황. 그녀가 무너지면 그 다음은 중전과 태아, 그리고 왕실 전체가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왕 이정은 이번만큼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영인대군의 죽음을 막지 못한 죄책감,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중전과 태아가 저주에 물들어가는 현실. 이번엔 내가 끝까지 지켜내겠다. 그가 가진 무기는 단지 왕의 권위만이 아닙니다. 이정은 이미 단 한 번이라도 팔척귀의 빙이 되었던 존재. 그는 그 힘이 얼마나 위험한지 몸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단지 명령하는 자가 아닌 직접 싸움에 나서는 자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왕실 금기의 무기를 꺼내들거나 자신이 가진 비밀을 하나둘 드러낼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중전이 꾼 악몽, 그리고 여리가 본 해골 속 부적이 모두 중전 태아의 희생을 예고하는 지금 이정은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는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팔척귀든 수기든 누구든 내 아이를 노린다면 내가 먼저 목을 치겠다. 이정이 스스로 칼을 잡는 순간 왕궁 안에서 가장 먼저 떨게 될 자는 팔척귀가 아니라 풍산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여리와 강철이 마지막으로 지푸라기처럼 매달 수 있는 단 하나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여리를 덮쳤던 수기, 그 존재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예고에 불과했죠. 진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중전의 태중에 있는 아이. 수기는 단순히 무서운 귀신이 아닙니다. 팔척귀와 연결된 재물의 기운을 추적하는 저주의 사자. 속세의 때가 묻지 않은 태아의 혼령을 천지장군의 보약으로 삼겠다는 풍산의 계획 속 핵심 도구였죠. 이제 수기는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더는 경고하지 않을 겁니다. 중전이 쓰러지거나 태아의 심장 박동이 이상해지는 장면이 그 시작일 수 있어요. 밤마다 들려오는 아기 울음소리, 태아가 느끼는 공포가 중전을 통해 몸 밖으로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수기는 한 번의 실패 이후 더 강한 기운을 품고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몸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열, 거울에 비친 또 다른 형상, 심지어 궁녀들 중 하나가 수기의 빙이 되어 중전의 곁으로 다가갈 수도 있죠. 그리고 이 모든 재앙의 흐름 속에 누군가는 또 목숨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왕궁은 지금 보이지 않는 사냥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겠다. 수기의 진짜 사냥이 이제 시작입니다. 풍사는 단순한 술사가 아닙니다. 팔척기를 숭배하는 자이자 왕궁 내부의 오염을 계획한 암흑의 설계자. 영인대군의 죽음 이후 대비는 절망과 분노에 빠졌습니다. 풍사는 바로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갑니다. 영인대군은 주상의 술사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대비의 마음을 뒤흔들기 충분했죠. 그녀는 슬픔에 눈이 멀었고 풍사는 그 감정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의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단순히 정통성을 흔드는 게 아닙니다. 팔척귀의 다음 재물 바로 중전 태아를 바치기 위한 판을 짜는 것. 풍사는 일부러 소문을 흘립니다. 대신과 아이가 점지된 운명을 타고났다더라. 어느 궁녀가 밤마다 이상한 울음을 토해낸다더라. 이 모든 건 왕궁의 눈을 다른 데로 돌리게 하려는 미끼. 궁 안이 혼란스러워질수록 중전의 태아를 노리는 그의 본색은 더더욱 감춰집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팔척귀가 가장 원하고 가장 효과적인 보혈은 형체도 갖추지 못한 순수한 혼령, 즉 태중의 아이라는 것을요. 그렇기에 풍사는 대비를 움직입니다. 중전을 향한 분노를 부추기고 태아의 존재를, 왕을 무너뜨릴 제물로 포장합니다. 천지장군께서 분노하신 거다. 이 태중의 아이가 그분의 진노를 풀어줄 것이다. 그 말에 휘둘린 대비는 결국 침묵하게 되겠죠. 모른 척할지 혹은 정말 모를지, 어쩌면 그것조차 풍산의 계획 안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풍산의 진짜 노림수는 단 하나, 왕실의 심장부, 태중의 아이를 바쳐 팔척귀의 완전한 부활을 이루는 것. 그리고 그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팔척귀의 살을 간신히 뚫은 언월도,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이제 팔척귀는 수기까지 불러낸 하나의 괴물 군단이 되었죠. 찌른다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젠 봉인해야만 합니다. 그때 넙덕의 유품을 정리하던 여리가 낡은 두루마리 하나와 함께 오래된 옥상자를 발견합니다. 두루마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종은 사람의 혼으로 울리는 종. 혼을 바쳐야 울릴 수 있다. 울림은 단 한 번, 그 뒤엔 죽음이다. 그 상자 속에 있던 건 검도 아니고 칼도 아닌 붉은 비단에 쌓인 한 개의 옥종, 혼양종이라 불리는 전설의 퇴마 도구. 팔척귀가 처음 나타났던 시대, 단 한 번 봉인에 성공했던 종소리의 주인공 넙덕은 생전에 이 종을 절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 이 종은 목숨으로 울려야 하기 때문이었죠. 두루마리엔 또 다른 문장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 종을 울릴 자는 팔척귀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죽음을 감내하고도 그 울림을 낼 수 있는 자여야 한다. 이제 그 울림을 울릴 자는 누구일까요? 강철이, 열이, 혹은 전혀 뜻밖의 인물, 왕 이정이 그 울림을 선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넙덕이 남긴 마지막 무구, 그 죽음의 종소리는 팔척귀를 향한 최후의 반격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은 매피셜로 제작되는 것이니 본 방송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